네, 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행복의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만든 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예, 행복하게 보내셨군요. 저희가 행복도 배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행복을 갖고 공부도 좀 하셨습니까? 네. 지금 몇 분 대답 안 하십니다. 이 공부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 얘기했던 이 뇌신경 물질인 세로토닌이 잘 나왔던 때가 언젠지 느껴보고 또 머리로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많이 걸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밥을 주면서 눈을 마주치고 교감하면서 이 세로토닌이 마구마구 나오는 순간들이구나라는 걸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짧은 한 줄 평으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 어려운데요. 그냥 자기 만족이죠. 예. 작은 것이나마 또 작은 일이나마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을 하는 데서 느끼는 기쁨. 우리가 대하는 일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행복은 설레임이고 그리고 나 혼자 살짝살짝 꺼내볼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건지 짧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행복이라는 주제인데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행복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기에는 참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습니다. 행복은 행복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행복할 때는 요즘 우리가 이 뇌과학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행복은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중심으로 오늘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를 우리가 들을 텐데요. 그럼 박수로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딱 90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세로토닌 덕분이다. 자연은 24시간으로 운행을 하지만 이 체내 시계는 25시간, 1시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체내 시계와 자연의 시계를 조절하지 않으면 시험이라 그렇게 긴장이 좀 되죠. 그래서 계속 긴장이 돼서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일명 공부 호르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엄마가 애를 미워하는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미워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러브, 사랑밖에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은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사실은요, 요즘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무척 불행합니다. 사실은요, 걱정이 많고 정말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정말 코로나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주 기분이 좋으면은 웬만한 정도라면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 걸려도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로토닌은요, 크게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을 저는 이 리듬을 조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밤이 되면은 졸리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야 되고 또 밥 먹고 한 5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체의 리듬입니다. 근데 그 생체의 리듬이 불행히도 이 자연의 리듬과 꼭 같지가 않습니다. 한 1시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24시간으로 운행을 하지만 이 체내 시계는 내 몸속에 있는 이 시계는 한 25시간, 1시간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체내 시계와 자연의 시계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외국에 여행 가서 아주 애를 먹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혹은 또 잠이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또 이 깨있어야 정말 될 때는 계속 잠이 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게 체내 리듬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꼭 멀리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가령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그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우리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로토닌은요, 여러분 저쪽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기능을 한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엄청 많은 신경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대충 150개 좀 있다. 그러면 150개 그러면 이거는 뭐 계산도 못할 정도로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로토닌 신경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만 개쯤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몇만 개쯤밖에 안 되는 세로토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한 개의 세로토닌 신경은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에 다 이렇게 가지가 뻗쳐 있습니다. 그렇게 세로토닌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그 영향이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에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는 적지만 모든 감정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숫자는 적지만 굉장히 역할을 크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뇌를 냉철하게 각성을 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이제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긴장이 좀 되죠. 그래 계속 긴장이 돼서 공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은 되지만 그것이 내가 주의 집중을 방해할 정도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으면서 그러나 긴장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게 이게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 있어야지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집중이 잘 되고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창의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주의 집중을 잘하니까 굉장히 그 냉철한 그런 각성을 하는 것이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일명 공부 호르몬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올해 딱 90입니다, 사실은.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세로토닌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녀별로 보면은 남자의 세로토닌 양이 여자의 세로토닌 양보다 한 2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로토닌이 적다는 것은요,
작은 일에도 감정 반응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감정이 섬세하고 이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평생을 보면은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일반 죽겠다 소리하고, 그렇게 비관적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적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미련스러울 정도로 세로토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처럼 정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생에는요. 그렇게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감정 상태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정말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로토닌이 강한 사람은 확실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로토닌은 조절을 합니다. 아까 내가 시차도 조절한다 그랬죠? 감정 상태도 잘 조절합니다. 그렇게 웬만한 감정 상태가 내가 화가 나고 이래도 잘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로토닌이 강한 사람입니다. 쉽게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로토닌의 조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 3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고,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공격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공격성 호르몬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기분 좋을 때 그때 이 정말 분비가 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파민은 기분 좋다고 자꾸 하면은 이 습관성이 됩니다. 카지노에 가보면은 뭐 한두 판 재미로 해볼 수 있죠. 그러고 끝나버리면 중독이 될 리가 없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쯤 이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은 한번 그 재미를 보면은 또 한 번 더 싶은 유혹을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걸 조절해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그게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성, 소위 중독 환자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중독 환자가 700만 명입니다. 정말 이거는 참 저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른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 중독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거기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정말 참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세로토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물질입니다. 단순히 그저 행복을 만들어준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렇게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로토닌이 좀 덜 분비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젊음의 비결을 지금 세로토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약간 슬픈 편지만 요즘 읽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저와 조금 다른 의견을 들으면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요즘 영상을 하나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걸 중독되듯이 계속 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진단하는 게 맞을까요? 뇌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좋다고 이게 많이 등급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나쁘다고 그래서 이게 없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르아드레날린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화음을 지르거나 주먹이 날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르아드레날린이 그 공격적인 것이 없으면은 운전도 못 합니다. 겁이 나죠. 운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겁이 나서 운전을 못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로토닌만은 넘쳐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다른 건 너무 이제 병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세로토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그 대신에 또 어떤 적당한 자극이 있으면 거기 적당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균형을 더 잘 맞추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크루 17이다라는 팀에서 활동하는 추준호입니다. 오늘 일단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세로토닌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의 슬라이드 중에 보니까 심지어 세로토닌이 좀 딴 건 이해가 되는데 자세도 좋게 해준다고요? 그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되네요. 예. 우리는 이게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력이요. 근데 그 중력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약하면 중력을 못 이겨요. 그렇게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체형에 아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미인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인들은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아주 발랄하고 항상 웃고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길에 들어서면은 지하철에 참 아주 밝은 웃음을 띤 그런 여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사실은요.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이렇게 미인은 표정이 살아 있어야 되고 자세가 반듯해야 되고 그런 거리도 아주 또박또박 아주 잘 걷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미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적정하게 분비돼야지 우리가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중력을 백업해 주는 게, 서포트해 주는 게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혹시 아기들에게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요? 이 아기들은요, 네. 하루에 뭐 300번인가 그렇게 우는데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10번도 안 우는다 그럽니다, 요즘.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은 잘 웃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굉장히 풍부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래도 또 혹시 또 그 참 불행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가 애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집 아이들은 정말 잘못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는 이제 자라서도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 생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을 정말 잘 좀 분비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러브, 사랑밖에 없습니다. 얘들한테 참 자주 안아주고. 근데 그걸 이제 충분히 주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참 인격을 아주 통째로 삼켜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참 조심해야 되고 어릴 적수록 엄마는 모든 걸 다해서 정말 TLC, Tender Loving Care 아주 부드럽고 그런 참 사랑의 이런 징표를 아이들에게 다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생후 3개월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생후 3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곱게 잘 자라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자라서도 이 사회성도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정말 우리 엄마들은 이 TLC에 대해서 Tender Loving Care 이걸 좀 염두에 꼭 좀 두시고 일부러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요즘 엄마들이 다 바쁘잖아요. 또 일하러 나가시고 하니까 옛날 엄마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뭐 절로 돼 있지만 지금 이제 엄마들이 좀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배가 해도 안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못 키우는 것은 아버지가 뭐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이 엄마의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텐더라는 게 없습니다. 남성들은 아무래도 좀 근육도 튼튼하고 이러니까 이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부석에 가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모석에 그러면 부드러운 거예요, 첫째는요.
이렇게 그 여성들은 이 우선 뭐 보기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성애라는 말이 있어도 부성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생리적으로 여성들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애를 못 키우는 것은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네. 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첫째는 세로토닌 원료가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 뇌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구입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다른 것은요, 뇌가 우리가 이 3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 당분, 지방분 이런데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씁니다. 그거를요. 그런데 이게 뇌는 포도당만 쓰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포도당만 써요. 당분만 써요. 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뇌 밖에서 혈관을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뇌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BBB라는 이 뇌막이 굉장히 뇌는 예민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아주 옅은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옅은 막을 뚫고 들어갈 적에는 반드시 포도당이 코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이 되면은 저것이요, 그냥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게 또 아닙니다. 저기는 적절한 자극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세로토닌을 우리 엄마가 아이에게 줄 때도 그렇게 부드럽고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만, 저기서는요, 이 햇빛과, 여러분 이쪽 왼편에 보시면 리듬 운동, 스킨십, 숙면, 이 차분한 환경,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햇빛이 부족하면은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햇빛 부족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햇빛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을 때는 그냥 안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흔들어 주거나 그렇잖아요. 예. 이게 리듬 운동입니다. 이렇게 리듬 운동을 시킴으로써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런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꼭 스킨십이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하고 난 후에는 세로토닌을 만들려 그러면은 일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은 걷는 겁니다. 그렇게 식후에는 한 20분은 꼭 걸어야지. 그래 리듬 운동이 가야지 비로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서 식후에는 우리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분간 꼭 걸어야 됩니다. 리듬 운동이죠. 그렇게 해야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보면은 이게 하나의 리듬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리듬 운동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신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바로 이 뒤통수에 있습니다. 이 뒤통수. 이렇게 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 복싱 선수들도 여기를 못 치게 하잖아요. 뒤통수 치면 막 심판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말립니다. 여기가 급소예요, 급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본능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전부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리듬 운동하는 센터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약간 걷는 자극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험한 자극은 오히려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는 좋지가 않죠. 그렇게 이제 아주 부드럽게 걷는 거지. 한 20분쯤 걷는 것이 제일 좋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햇빛이,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며칠 장마가 계속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치분해집니다. 꼭 우울증 같은.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먹어도 이게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지려면은 그 리듬 운동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 북구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부자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햇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구 쪽에 여행을 가보면은 정말 백야 대낮에도 정말 밤에도 이 햇빛 비슷하게 있기는 한데 이 햇빛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봄날 늦은 봄날이라든가 늦은 겨울이 되면은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환자도 굉장히 많고요. 북구에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햇빛이 부족하면 우리에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도 환자들에게 햇빛을 꼭 좀 쐬어라. 그래서 이제 식후에 햇빛을 받으면서 한 20분 걸어라. 이게 이제 세로토닌 결핍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저 오른편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송과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뇌속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는요 이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멜라토닌이 부족해집니다. 잠이 안 오죠.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저녁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뭐 빈 운동장이나 저 한강변이나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그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멜라토닌이 정말 참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잠도 안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잠이 정 안 올 때는 막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그 속에 저 트립토판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트립토판을 찾아 먹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상 음식 중에는 우리 한국 전통식을 다 골고루 잘 먹으면은 트립토판은 충분합니다. 양은.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잘 걷지도 안 하고 우리가 이 보행도 하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또 이 저게 햇빛이 뭐 어떻게 되면은 뭐 피부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뭐 그렇다고 직사 광선을 받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꼭 좀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좀 자주 좀 받도록 그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제가 그냥 일부러 저걸 먹을 건 없고 일반적으로 한국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은 저게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저기 한 제일 한국으로 오시면 비타민 B6라는 것은요. 저것은 꼭 그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런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데는 비타민 B6가 꼭 필요합니다. 저게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기관에도 이런 해부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작용이 일어나려면 비타민 B6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포도당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잘 돼야지. 저 속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바나나라고 있습니다. 저기 바나나는 저기 보면 트립토판 성분도 있고 비타민 B6도 많고 저걸 먹으면은 정말 포도당도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여러분들 그 운동하다가 말고 중간에 바나나를 꼭 먹습니다. 이게 바나나가 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그런 그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바나나를 요즘 우리가 바나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지 잘 먹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 바나나가 굉장히 좋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바나나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바나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조금 세로토닌이 있는 것 같은. 네. 그리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바나나 매출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아마 마트에서 바나나를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은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걸 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깨를 돌릴 때에는
물로 돌리지 않잖아요. 기름으로 돌리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성분도 그 물 때문에 수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물성이라든가 동물성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죠. 근데 우리는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 쉽게 얘기하면 포도씨유라든가 그 아몬드유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기름,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을 저희가 섭취함으로써 세로토닌을 더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인지 단순 탄수화물인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내가 쌀밥을 먹는지 잡곡밥을 먹는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로토닌을 합성하기에 좋은 포도당이라고 하면 복합 탄수화물인 잡곡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복합으로 섭취를 했었을 때 그 포도당의 질은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섭취를 더 그만큼 용이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6 그러면은요, 흰살 생선하고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네 발 달린 육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육류의 지방은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도리어 트립토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흰살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이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녹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 속에 드는 라드 기름이라든가 소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 몸에 그 부착이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지방 성분이 약한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닭가슴살, 지방이 적은 것들 이런 걸 권장해 드립니다. 또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을 쓰고 그늘로만 우리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은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는 것도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서 행복 지수를 더 많이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니까요. 햇볕 좋은 날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쌀밥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확확 감정이 변하는 반면에 제 아내는 잡곡밥을 좋아하고 흰살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게 음식에도 약간 영향을 줬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 의과대학에서는요, 참 우리 의학 교육의 맹점 중에 하나는 영양학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의사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보다 더 모르는데 사실은요. 이 의사들은요. 영양학에 대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뭘 보고는 어떻게 된다. 아까 제 양반도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셨지만 가령 포도당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요즘은 책에도 어디 보면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한 끼. 그래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당은요, 우리 뇌에는 포도당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또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도 없습니다. 뇌에는요. 그 말은 꼭 포도당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 혈관을 통해서 뇌에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포도당을요. 왜냐하면 포도당에 그런 저장 창고가 없습니다. 제조 공장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좋다, 두 끼 먹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하면은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소식을 하되 삼시세끼를 다 먹는 게 좋다 하는 것은 포도당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을 굶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한두 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휴식은요, 위장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밤중까지 뭘 안 먹고 돌아다니면은 술안주를 먹든지 TV를 보면서 그냥 안 먹잖아요. 뭘 자꾸 주전머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위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위장도 좀 쉬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녁을
6시에 먹었다면 이튿날 아침을 6시에 먹어라. 그러면 12시간 공복 상태가 지나가는 거죠. 그동안에 뭘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위장이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시간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보다 더 아주 뭐 극단적으로 하루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영양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주부들이 더 많이 알아요. 뭘 이거 선생님 먹어 괜찮습니까? 하면 내가 몰라 사실은요. 그렇게 오늘도 선생님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거 내가 잘 의사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미국 의과대학에는요 영양학 강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뭐 우리 거 먹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마늘이랑 생강을 향이 좀 강해갖고 잘 안 먹으려고 많이 그랬는데요. 그 트리트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마늘이랑 생강을 좀 잘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새삼 들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소식을 하되 네. 그 대신에 규칙적으로 하루 3끼는 먹는 게 좋다. 네. 다만 이제 한 12시간 공복 상태를 한번 주는 것은 위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오늘 나온 이 모든 음식들을 사실 안 가리고 잘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먹어서 좀 문제일 것 같긴 한데 그걸 약간 좀 뭐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잡혀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결혼 전까지 제가 안 먹었던 게 여기 있더라고요. 아보카도를 저는 최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맛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서 제가 꼬치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명란젓을 올려서 덮밥을 제 아내한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수를 땄던. 이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앞으로 좀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하니까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어야 된다. 뭐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래요. 잘 씹어 먹자 하는 이야기를 요즘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세로토닌 분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운동신경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뒤통수에 여기요. 그게 내가 잘 씹어 먹으면은 여기가 직접 자극이 됩니다. 잘 씹어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 씹어 먹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침보다 강력한 소화제를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소화가 안 된다 어쩌다 그래도 침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잘 씹어 먹으면은 침하고 반쪽이 돼서 그렇게 하고 이제 소장으로 위장으로 내려가야지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영양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씹어야지 여기가 자극이 되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고 또 실제로 잘 씹어 먹어야지 여성분들은 보면은 뭐 아침에는 애들 뒷바라지 해주랴 이거 챙기랴 저거 챙기랴 보면 밥을 반도 못 먹고 이제 정말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침하고 이제 반죽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근 호흡입니다. 예, 이걸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 호흡은요,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로 되잖아요. 대개 한 호흡은 일반적으로는 의식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흡은 1분에 대개 한 12번을 하게 됩니다. 숨을 내쉬고 놓고. 그러나 이게 복근 심호흡은 1분간에 한 2번, 3번, 여기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근 15부터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조용히 자세를 반듯하게 앉고, 예. 이거는요, 호흡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약간 좀 깊이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입을 약간 벌리고, 마스크를 껴서 좀 어렵겠는데 약간 벌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내쉬시면은 그때는 또 절로 이제 흡기가 절로 되죠. 이렇게 흡기는 되게 짧고 호흡기가 되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령 한숨 쉰다. 그러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한숨 쉬면 왜 자리에 걱정거리가 있나, 왜 그래 한숨을 쉬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흡과 이 세로토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을 조금 깊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그때는 입으로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숨을 내쉬는 겁니다. 흡기는 짧게, 호흡기는 길게. 그렇게 되면 1분간에 한 2번, 3번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이게 바로 명상호흡과 같은 겁니다. 명상호흡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을 쉴 때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슬아슬한 운동 경기를 보거나 그게 끝나고 무사히 지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이 숨을 그렇게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호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호흡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주 마음이 아주 급해져서. 요즘 이제 우리 아이돌도 보면 이 인기 연예인들이요, 그 과호흡 때문에 이 연달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 인도 어느 북부 청년이 하도 근심 걱정이 많아서 이 인도에는요, 고행을 하면, 고생을 많이 하고 걸으면은 이 득도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청년도 6년 동안을 걸어서 정말 고생을 해가면서 걸어도 이게 뭐 번뇌가 하나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할 때는 호흡을 하라. 우리가 화가 날 때도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해라. 그게 처방입니다. 응급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숨을 쉰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 마음이 급하거나 그럴 때는 호흡을 천천히 저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것도 실제로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방법은 정말 호흡법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신수련을 하거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꼭 호흡법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도 또 그렇고 절에 가서도 절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것도 바로 이제 호흡법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흡을 잘하면은 이거는 정말 세로토닌 분비에도 굉장히 좋고 세로토닌 신경이 강화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뭐 직장 생활 외에는 거의 뭐 노래하거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래를 하려면 일단 복식 호흡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뭐 거기 하러 가면 사람들 앞에 서서 또 이렇게 리듬을 계속 타니까 리듬 운동도 하게 되는 거고, 네, 뭐 정말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고 뭐 공연을 하거나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돼서
그 묘한 어떤 행복감이 오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예. 네. 막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아기의 울음을 듣지 않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기 울음을 듣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막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우왕좌왕하고 아기를 그냥 막 안고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리듬을 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후 하면서 큰 호흡을 그때 아기를 안고 좀 하라고 그러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마음이 급할 때는 네. 이게 이제 호흡법이 최고입니다. 예, 호흡을 그렇게 천천히 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게 단전이라고 이 배꼽 안에 한 손가락 한 4개쯤 배꼽 안에 단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단전 호흡이라는 또 그 학평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양반들도 그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단전 호흡. 지금 시대도 보면 단전 호흡법이 더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또 뭐 이 호흡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리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로토닌을 부족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세로토닌에 쪽에서 좀 더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정신을 아,